청렴해야 되거든요.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타. 세레. 신년. 청렴. 청렴을 더하다. 청렴 클리닉. 안녕하십니까. 원주국토청 온라인 청렴교육 청렴 클리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원주국토청 청렴 전문의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소통의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3회 동안 우리 청의 동호회의 홍보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총 3개 동호회가 있고, 그래서 먼저 오늘 그 홍보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실 동호회는 그 FC 원주국토청 축구 동호회죠. 오늘의 게스트 이제 권우국 팀장님과 홍경보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축구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하천계획과 권우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에 저희 축구 동호회를 먼저 불러줘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축구 동호회도 많이 알게 되시고 또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다음으로 홍경보 팀장님 이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축구 동호회 감독을 맡고 있는 홍경보입니다. 그 원주청의 자랑이자 최고의 게스트들만 함께한다는 청렴 클리닉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또한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축구 동호회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도 축구 동호회의 회원입니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다소 다른 동호회랑 비교했을 때 편파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뭐 박사님은 뭐 아주 훌륭한 회원이시죠. 네, 축구할 때 보면 엄청 눈에 띕니다. 네. 제가 눈에 띄나요? 네, 그렇죠. 네. 뭐 우리 쪽 수비가 뚫렸다 하면 거의 박사님이 거의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주 민망한데요. 그래서 축구 동호회 역사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권우국 팀장님께서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축구 동호회는 2008년도에 지금 정선에 계시는 원근영 소장님이 네. 하고 또 지금 도로계획과에 계시는 원관희 팀장님이 주축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2011년도에 정식 동호회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원관희 팀장님하고 몇 분이서 한 7, 8명 정도 이렇게 좀 힘들게 축구할 때였는데 네. 게임하기도 좀 힘들었었고 경기장도 하기도 힘들었고 아무튼 초창기엔 좀 힘들게 축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인원도 별로 안 나오고 좀 힘들었던 점이 좀 있었던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인원수가 좀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5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본청과 국토사무소 다 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참석률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11명을 채우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직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 규칙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축구 경기를 뛰기 위해서 무엇을 좀 준비해야 될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축구는 크게 필요한 준비물은 없고요. 일단 축구하고 꼭 필요한 건 정강이 보호대는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외에 뭐 준비물이 많이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몸에 팔찌라든가 시계, 목걸이 이런 부착물들은 좀 빼야 되고요. 또 가볍게 몸만 튼튼하게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편한 운동 같습니다.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하면 라켓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게 많은데 그렇죠. 축구랑은 비교가 안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다른 운동보다는 좀 저희 좀 깔끔하죠. 생긴 것처럼 좀. 우리 축구 동호회는 이제 경기 후에 꼭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회원들 간의 뭐 대결이 아닌 그 팀워크를 중요하는 그런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팀워크를 다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 이제 많이 좀 맛있게 먹는 그게 또 그런 게 아주 맛있거든요. 꿀맛이근데 주로 여기 청사 근처에 국밥이나 막국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요.
이 맛은 꼭 한번 와서 드셔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그런 훌륭한 맛입니다. 아, 네. 근데 뭐 청년 박사님은 뭐 그 먹는 얘기 하니까 좀 참하십니다. 네. 아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우리 청년 박사님은 축구 경기보다는 그 끝난 이후에 국밥과 소주 한 잔 때문에 나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잘못된 소문 같은데 축구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편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축구는 이런 점은 좀 안 좋다, 이런 단점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기 근육 뭐 파열 얘기, 아프던 얘기 나오시는데 좀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다친 적이 있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뛰고 운동하는 거 이런 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격해지지 않으려고 좀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자들 나와서 이제 개인 운동 많이 하면서 이제 체력 단련 위주로 이렇게 많이 좀 하시고. 일단은 팀워크를 중요시하니까 네. 우리 여럿이 같이 나와서 운동하는 거에 그런 거에 이제 좀 주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조심해야 될 운동은 운동입니다. 아, 네. 이게 축구 동호회는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그 축구 자체가 좀 터프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성격도 좀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축구 경기 주기를 좀 알아보면 뭐 한 달에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축구 동호회는 한 달에 한 2번 그 수요일 날 주로 첫째, 셋째 수요일 아니면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주로 차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우리 청사 근처에 있는 혁신구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차로 한 5분 정도 되니까 혹시 우리 신규자분들 중에 차가 없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같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픽업 가능하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 또 축구 동호회가 5월 8일 프로축구 개막에 맞춰가지고 그 이번 시즌 시즌 개막전을 5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8시에 그 한국 철도공사하고 저희가 혁신구장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리 여성 공무원 분들 중에 내가 가서 그냥 구경하고 우리 축구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식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꼭 회원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 FC 원주국토청의 수준을 알고 싶다. 다른 기관과의 승패라고 하면 이건 뭐 공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공개를. 감독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성장하고 있다. 지금 강원 FC가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도 올해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게 잘 포장을 해주셨는데 성장하고 있다. 정말 좋은 말씀.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떨어질 때는 없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새로 발령받으신 저희 직원분께 이 오늘의 홍보가 굉장히 좋은 정보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네, 홍보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소통의 시간이 그 청렴 활동의 일환이니만큼 마지막 질문만큼은 청렴에 관련된 질문으로.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은국에게 청렴이란? 네, 저는 축구 동호회이기 때문에 청렴은 골키퍼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의미죠? 축구도 뭐 공격수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지만 골을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청렴도 우리 조직의 그런 어떤 마지막을 지켜주는 골문을 지켜주는 수문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렴은 골키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구 동호회 회장님답게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실 텐데요. 홍경보에게 청렴이란? 저에게 청렴이란 나 자신 스스로를 위한 필수 또는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전도사 홍경보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소통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청렴 관련 법령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공무원 행동 강령상 갑질 금지 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갑질의 개념 그리고 각각의 각 조항의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갑질을 내가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질의 개념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이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제가 그 갑질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고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에 한해서 좀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질 관련 조항은 총 공무원 행동 강령상에는 이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맨 위에 제13조의 2는 18년 1월에 신설이 되었고 그 이후에 18년 12월에 제13조의 3과 제14조의 2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13조의 2는 사실상 13조의 3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이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또 아래 이 두 조항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본격적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13조의 3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는 갑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개념 정의가 좀 되어 있고요. 또 갑질 행위의 유형을 5가지로 구체화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인에 대한 갑질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뭐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특정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이런 행위 당연히 갑질이겠죠. 이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4가지들은 직무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또는 내 책임이나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요 4가지를 뭐 암기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렇게 구체화해서 금지하고 있구나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4조의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피감독기관에서 감독기관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지 행위를 이제 3개로 구체화해서 이 3가지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먼저 감독기관에서 피감독기관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금품 등의 제공까지만 하면 요거는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자에게는 그 금품을 수수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그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제재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피감기관에서는 감독기관 대상으로 전혀 일체의 지원도 불가능하느냐? 그렇지 않고 법령 또는 기준의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예선의 편성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부합하는 그런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공기업에서 직접 주최하는 해외 행사에 그 내 상급 기관의 공무원이 강연자로 참석을 해요. 그러면 그 강연자에게 그 상급 기관의 직원이 강연자겠죠. 그 강연자에게 그 기준에 근거한 교통 편의나 숙박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일제의 어떤 부정한 행위가 이제 결부되지 않은 경우를 좀 전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해외 출장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상급 기관의 직원들을 들러리 특정한 뭐 용도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실질적으로는 단순 관광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출장 경비를 지원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금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능한 경우를 이제 뭐 법령 또는 기준의 근거가 있거나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한 예외 사항이 있어요. 제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 6, 8호에 해당하는 그런 행사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다음으로는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절 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피감기관은 감독기관이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거절을 할 의무가 있고, 한 번 거절을 했는데 동일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감독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지를 경험하신 경우에는 참고하셔서 잘 이제 신고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지루한 개념 설명 잘 참으셨고요. 위반 사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조의 2는 3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이제 13조의 2, 3의 위반 사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업체 관리 담당 공무원이 업체 미연으로부터 공무원인 내가 입주할 아파트에 청소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제 이건 행동강령 위반이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청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갑질 규정 위반이고요. 제공받았기 때문에 청소 편의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겠죠. 네, 다음으로는 모 군청에서 워크숍을 갔는데 간부 공무원이 워크숍 진행 과정에서 심야 시간에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심야 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라면을 끓여오도록 지시했죠. 이거는 그 직무 범위 외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교육청 소속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서 행정실 직원들에게 축의금 접수를 부탁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보면서도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들어서 이것까지도 위반이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동강령 해석상은 위반이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처럼 이거 사회상규상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좀 허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사회상규라는 거를 그렇게 개인이 생각했을 때 사회상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행동강령이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또 같이 보면 마지막 부분에 술자리 후 자신의 승용차를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하도록 했다. 이것도 갑질이라고 합니다. 네,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 근무를 강요하거나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이것도 갑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원 발표나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서 번역 작업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것도 직무 범위 외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한 거죠. 이것도 행동강령상 갑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에 위반되지 않도록 직원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요게 내가 생각했을 땐 갑질이 아니었지만 갑질로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점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14조의 2의 위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4조의 2 위반 사례. 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다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요 두 번째 사례가 요 조항의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고 재정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공공기관이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감독부처의 요청을 받고 중요합니다. 요청을 받고 감독부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출장단을 구성해서 출장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부처 공무원은 특별한 역할이 없고 국제협력 명목에 그냥 들러리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감독부처의 요청이 있었죠. 부당한 지원을 요구를 했죠. 제14조의 이 위반입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출장단에 구성이 돼서 여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갑질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크게 온라인 신고와 직접 신고를 나뉘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갑질 피해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에서 이클린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이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다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된다면 별도로 분리돼서 갑질 신고로 분리돼서 처리가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노조에서도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이는 주소로 무기명으로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이메일 주소는 그 솔렛 게시판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갑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갑질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공직기강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신고센터를 좀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렛의 직원 검색에 공직기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감사실에 소속되신 그 직원분들이 나오세요. 이제 그분들께 유선상 상담 전화나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우리 청의 행동강령 책임관인 관리국장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운영지원과 인사팀장과 복무 담당자가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청년 퀴즈 두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의 정의죠. 그래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 강조드렸습니다. 아까 지위, 직책 등에서 이르는 사실상의 뭐뭐뭐를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이제 정의하고 있죠. 네, 허완 주무관님께서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네, 영향력입니다. 사실상 영향력 정답입니다. 직무 권한을 직접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갑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의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즉,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대표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네, 건설지원과 이정민 주무관님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있어서 법령이나 기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고요. 예산의 목적에 맞는 경우도 당연히 되겠죠. 네. 청약 퀴즈 정답자로 도로공사과 허한 주무관님과 건설지원과 이정민 주무관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클리닉 끝나는 이후에 바로 상품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을 더하다 청렴 클리닉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